뭐 봤지? 아니요. 아 검사? 검사는 너만 안 한 게 아니야. 공지 먼저 하고 검사할 거야. 공지할 게 좀 몇 개 있는데 그냥 그냥 별거 없어요. 뭐 여러분은 어차피 숙제도 다 잘 해오셨고 내가 아까 저기 딴 반 애들은 들어가서 좀 갈구고 왔거든. 숙제 제대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다음 주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 아까 원장님 공지하셨다시피 온라인이라고 개판칠 생각하지 말고 잘 숙제 잘 해갖고 잘 보내고 아까 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수업 잘 듣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지금 이제 벌써 9월 다 됐잖아, 그지? 올해 3달 남았어. 3달. 응. 그러면은 저기 수능이 이제 12월에 이제 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짜. 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기가 될지 갈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니네 고3이 멀지 않았다는 거야. 진짜 멀지 않았어.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온 나라가 다 시끄럽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참 이게 애석하게도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할 건 해야 돼. 할 건 해야 돼. 분명히 이 와중에 이게 항상 어떤 이 재난 상황이 되면은요, 이제 위기가 오면은 항상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저는 이제 워낙 어렸을 때라 자세히는 기억 못하지만 옛날에 IMF 때 돈 많이 번 사람들 많거든요. IMF 대충 들어는 봤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 직접 겪은 건 아닐 테니까. 97년도에. 근데 그때 떼부자 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제 주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와 같이 오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뭐 물론 우리가 미래를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가 뭐 10년, 20년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백신은 나올 거 아니에요, 언젠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 대비를 해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결국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너네한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이제는 고등학교 시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 얘기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내신 대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내신 대비가 아마 이게 아직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학사 일정표 상으로는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10월 19일 날 시험을 봐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두 학교는 여러분 반에는 없습니다. 우리 반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5주 대비를 하니까 5주 대비를 계산하면 9월 7일부터가 나와요. 9월 7일. 왜냐면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 그래서 그 추석 연휴 빼고 계산을 하면은 9월 7일부터야 이제 5주 대비가 나오는데 9월 7일이 다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 그러니까 일자로 따지면 대충 한 9일, 10일 정도 남은 거예요. 9일, 10일.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일단 예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이 코로나가 또 우리 올해 연초랑 또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게 또 지난번처럼 딜레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추이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때쯤으로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말하면요. 시간표는 다 짜놨거든요. 제가 다 짜놨는데 좀 그러니까 학교마다 달라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변동될 수 있어요. 아직 이제 제가 그냥 후다다닥 짠 거라서 또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확정되면은 제가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1일 테스트에 대한 거를 검사를 아까 못 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검사를 좀 먼저 할 거고요. 그 전에 이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자료들 먼저 싹 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다음 번 변형 문제입니다. 이거 80문제는 오늘은 80문제 아니에요. 어제 됐어요. 근데 숙제 보낼 때 먼저 한 페이지 다 찍어서 보내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저기 첫 페이지랑 마지막 페이지만 해서 보내세요. 너네가 설마 양아치같이 첫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만 풀고 이렇게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너네를 믿어.
근데 도평인데. 응? 뭐라고? 도평이. 그래서 이번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67, 8강인데 63문제인가 그랬던 것 같아. 자, 이거 좀 뒤로 주고. 뒤로. 그 다음에 오늘 수업할 자료도 줄게요. 응?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 네. 아프리카 TV로 하는 거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로 할 거예요. 실시간에. 그리고 그래서 아프리카 TV 아이디 그때 다 조사했잖아. 이런 사태가 올까봐. 셀리 하시는 거. 그럼 누가 해? 근데 이름 저희도 한번 바꿨던데. 어? 뭐라고? 다른 방도 바꿨어. 뭘 바꿔? 이름. 아 이름? 바꾸면 아닐 텐데. 어쨌든 간 본인 이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야 출첵을 할 거야. 쌤 그거 보셨어요? 뭐요? 롤 방송에 쌤이 있다고. 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방송이 롤 관련 그거에 문화재 방송이 뭐다. 아 진짜? 카테고리가 롤에 걸려 있어서 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이게 롤 재밌네 이러고. 아 그랬었어? 그거 할 때? 아, 나 몰랐지. 자 일단 데일리 테스트 마저 검사 좀 할게. 자, 다 쳐봐. 어? 롤을 안 했어요. 오늘은 점수가 짤 거예요. 지난번에 알려줬기 때문에. 성원아 뭐야 여기 이거는 여기 바꿔줄라. 이건 맞네. 아, 뭐 썼어요? 왜 틀리네? 네 틀렸어. 나 틀렸어. 나 틀렸어. 맞았잖아. 맞잖아. 맞아. 반애라고 쓴다. 아 반대 반애라고 쓴다. 안타깝네. 자, 봐봐. 뭐야 내 의도랑 전혀 다른 답을 골랐어? 이건 뭐야 이건? D다 D. 아좀 심각한 거 같더라고. 뭐라고? 읽어달라고? It is advantageous in some proportion. 네가 읽어달라며. Proper to reference to. 제 시험보다 알았어. 10%. 이렇게 아예 이야. 이야. 이거 어떻게 시프리야 성원아. D지. 이야. 미음심. 이야. 와 다음 재민. 이거 너무 잘돼요 근데 준서가. 지난번에 알려줬으니까. 승원이한테 후하게 해주시고. 그건 다 그랬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걸 틀릴 줄은 몰랐는데. 이야. 이야, 재현이 이거 대박이네. 와, 오늘 대박이네요 결과가. B가 몇 명 없네. 제일 잘한 게 B예요. 아니요. 네. 자 보겠습니다. 1% 있어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아까 뺐었나? 뺐구나. 봅시다. 첫 번째. 이번 이제 변형 문제에서의 컨셉은 어떤 거였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선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된 선지는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단어를 헷갈리게 된 거예요. 얘는 단어를. 이게 컨셉이었고요. 2번 문제의 의도는 뭐였냐면요. 2, 3번을 헷갈리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3번으로 답을 골랐다면은 이해합니다. 나머지 답 고른 사람은 반성해야 돼요. 알겠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3번, 2번, 3번 외에 답을 이제 고르신 분이 있어갖고 예,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1번부터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개방적인 협력 공간과 큐비클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무실 공간이 가장 이 회사에서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씩 내용을 보자면 Issues result from areas of privacy. 그래서 이제 뭐 사생활 이제 공간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적인 영역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본문에 나온 것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초반부에 우리 개방형 공간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 이 글의 구조가 처음에 개방형에 대해서 단점을 얘기했고 장점을 얘기했고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뭔가 이 개방형과 개방형의 단점은 곧 그 큐비클 그러니까 큐비클이라 쓸게 그냥 큐비클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요. 왜 소음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근데 큐비클에서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큐비클에서는 그게 장점이 되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요 장점과 요 장점을 적절히 믹스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의 순서가 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단점들을 말하는 거겠죠. 요 큐비클의 단점에 대한 거야. 일단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심지어 그러면서 지역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shortcoming이라는 표현은요 보기문으로 상당히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단점을 말할 때 disadvantage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단점을 말할 때 보통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drawback 또는 지금 나와 있는 shortcoming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단점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근데 drawback도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단어가 쉬워서. 그래서 보통 요 두 가지로 많이 나온다. 단점을 얘기할 때 단점. 그래서 협력적인 워크스페이스의 단점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요 부분만 얘기하고자. 그치? 그러니까 역시나 지역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땡입니다. 3번 보시면 Class of Advisable Workstation in Companies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단어가 Class라든가 Advisable 이런 단어였을 거야. 그래서 아래 해석을 보면 뭐라 나왔어? 기업에서 바람직한 작업 공간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즉 나와 있는 클래스가 요 유형의 의미가 되는 거고 어드바이저블이 바람직한 그러니까 디자이어블이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휘로서 조금 헷갈리게 했다. 만약에 여기에서 타입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디자이어블이라고 나왔으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만한 단어를 써서 이 어휘로서 혼동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당연히 바람직한 이 작업 공간의 종류라고 했는데 바람직한 작업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얘와 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면서 핵심 소재인 작업 공간이란 말도 나왔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4번과 5번을 보시자면 4번 같은 경우는 이 manner 이 부분, 방식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curtail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냈던 단어들인데 보자면 여기에서는 개방형 작업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라는 의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사무실에서의 어떤 면적 축소, 이 축소라는 개념으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쉬운 단어로 쓰자면 당연히 reducing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근데 너무 쉽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를 감축한다, 인원이나 면적을 감축한다고 할 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curtail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cutback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cutback. 이런 게 이제 줄이다, 감축시키다 뭐 이런 거예요. 뭐 reduce, decrease 이런 단어 안 쓸게요. 쉬우니까.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태도, 그러니까 attitude라고 쓸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쉬우니까 manner라고 쓰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낸 거고. 자,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개방형 이제 작업 공간으로에 있어서 그 직원들의 태도라고 했는데 이 직원들의 태도 역시 지역적인 내용이었죠. 그 태도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초반부에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막 뭐 소음이 있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내세웠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밖에 안 되니까 역시나 지역적인 답이 되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어때? 사무실에서 그 평방미터 면적을 줄일 필요성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뭐 면적을 줄일 필요성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이 큐비클에서 개방형으로 가야 된다 이쪽 내용에 가까운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개를 믹스해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니까 역시나 적합하지 않다. 얘도 역시나 지역적인 내용. 지역적이면서도 사실 얘는 그냥 아무 말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 소재, 그러니까 소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몇 개 끌어다가 말 같지 않은 소리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번. 2번 내용은 그 스튜디오 예술가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이 요약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스튜디오 예술가들은요, 어떤 사진 촬영을 할 때, 직관적인 것들, 그러니까 본문에는 직관적인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부적 사항들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뭔가 좀 독창성을 가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 이게 이 글의 이제 주제였어. 그래서 일단은 독창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리지널이 되겠죠. 오리지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렸을 거야.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1, 4, 5번은 전부 다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이 빈칸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던 건데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 왜? 여기가 결론을 말하고 또 메인 포인트라고 대놓고 말했고 not A, but B 구조 나왔으니까 not 뒷부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but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 빈칸으로 내기 좋다. 이런 얘기가 됐었어. 그래서 내가 대놓고 낸 거 같아요. 됐니? 자, 그러면 이 아닌 부분은 뭡니까? 어떤 보여지는 사물에 대한 사실의 어떤 몸짓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독창성이 가미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스튜디오 예술가가 바로 일하는 방식이다. 마치 러레스트처럼. 됐니? 이걸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독창적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1, 4, 5번이 전부 다 정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비슷한 거야. 두 개가. 왜냐면 그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뭔가 배치를 한다는 거는 사실 보여지는 그대로 촬영하겠다 쪽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반대 내용에 가깝고 5번도 마찬가지야. 현실 그대로 반영을 한대요. 와 완전 반대죠. 설마 5번을 답을 한 사람 없겠죠. 이 5번 내용은 뭐야? 앞에 말한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거랑 현실 그대로를 반영한다 했으니까. 알겠지 승원아? 자, 아이고 말해버렸네. 동감이고. 자 넘어가서 4번에서 contradiction 단어 모르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contradiction 뭐야 그거? 모순이야 모순. 알겠니? 이 단어 모르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외관적으로 보이는 것과 에센스는 본질이죠. 또는 정수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외관과 본질 간의 모순이랍니다. 외관은 겉에 보여지는 것, 본질은 그 말 그대로 그 어떤 물체에 대한 본질, 이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순점이래요. 이 모순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독창성을 가미한 거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이 답이 아니었고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개야. 이 두 개를 보면은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독창적인이라는 말만 생각하고 3번으로 답을 골랐다면은 대단히 잘못 고른 정답이 되는 겁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표현이에요. out of the box라는 표현 자체를요. 이게 무슨 뜻이야? 박스에서 벗어난 거야. 박스는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틀. 그래서 틀에서 벗어난 재구성이 되는 거야. 틀에서 벗어났다는 게 뭡니까? 이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독창성을 말하는 거지. 되니? 선생님 근데 3번에 오리지널 단어 나왔는데요? 이건 왜 정답이 안 됩니까? reproduction, reconstruction 사실상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까지 똑같아. 오리지널 그리고 out of the box 똑같은 의미라 보면 돼요.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거 relations.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요 직관성에다가 플러스 독창성을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추가한다. 이걸 배제하고 이걸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로. 그래서 그 내용이 본문 중간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 add to, 뭐 add 어쩌고 하면서 나왔었어요. 내가 이제 어디 부분인지 까먹었는데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관성에다가 독창성이 가미된 게 바로 뭐다? 스튜디오 예술가들이 일하는 방식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는 관련성이란 말이 나왔잖아. 사실 좀 정확하게 풀려면 이 there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까지 알아야 돼. there가. 여기서도 there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 문장부터 시작인데 복수명사가 하나밖에 없어. 아, 두 개 있네요. 정확히 말하면. fact 있고요. objects 있어요. objects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 어떤 물건들의, 사물들의 독창적인 관련성, 독창적 관련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얘와 얘의 어떤 서로 간의 독창적인 관련성, 이 관련성이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내가 창의성을 가미하면 이렇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고 아까 태윤이한테 살짝 말했지만 대진고가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이 바로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여기가 사실상 주제문이잖아요. 이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도 포괄적인 내용이거든. 그리고 얘도 중요한 단어들 다 있거든. 이렇게네. 이렇게. 특히 자, 이렇게 고2 2학기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보기문을 어렵게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이렇게 좀 그지같이 내봤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 내용은 이제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어서 그 사진 작가들이 이제 자기의 사이트에다가 이제 자기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게 좋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뭐 예쁘게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좋은 사진 올리는 게 좋고 그리고 그게 왜 좋냐면 사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하여금 이제 좀 더 쉽게 자신의 사진을 볼 수 있고 그럼 나는 자기 홍보에 있어서 좋은 거고 뭐 이런 이유들을 얘기했죠. 그거를 정리해 놓은 요약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홍보에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나왔잖아. 처음에 is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가주어진 주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iven that은 무슨 뜻이야? given that? given that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이거 큰일 났네. 너네가 고2 알바 맞냐? 응? given that 뭐야? 주어지면도 맞는데요. 뭐뭐를 고려해 보면이란 뜻이야.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onsidering이랑 같은 뜻이야. considering that으로 쓸 수도 있고요. 되니? 이거 한번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너네가 한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우리 전에 1학기 내신대비 들어가기 전에 정규 수업할 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니네 어법 부교재에서 이게 문제로 나왔었어. 어법 부교재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given 슬래 giving 슬래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 그 어법 문제에서. 근데 이 given, 이 considering은 고려해보면이라고 우리가 바로 유추할 수 있지. consider가 고려하다니까. 근데 given 대시 왜 뭐뭐를 고려해보면이냐? 왜 그러냐면은 give라는 게 주는 건데 PP형이니까 주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면 뭔가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given 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래서 it can help.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그럼 뭐가 도움이 되겠어? 당연히 사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작품을 여기서 appreciat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를 감사하다라고만 알고 있었으면 아마 못 풀었을 거야. 감상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감상하다. 감상. 그래서 appreciate는 감사하다, 감상하다, 그 다음에 인정하다 뭐 이런 뜻 있잖아. 그치? 감사, 감상, 인정. 됐어요? 감사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놈들을 이제 단서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리는 이어서 볼 건데 24강의 1번 차례죠? 여기부터 가봅시다. 책은 144쪽인데 거기 보기 전에 143쪽 먼저 보자. 143쪽 단어를 먼저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
여기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 단어가 쌤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나와 있는 elective 단어 그리고 아래 두 개 나와 있는 단어 undergraduate 그리고 vocational 요 세 단어 정도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요 세 단어 물론 나머지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elective, undergraduate 그 다음에 vocational 이거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특히 이제 undergraduate는 외울 때 graduate이 이제 졸업하는 거잖아. 근데 졸업 아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졸업한다라는 거를 대학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생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언더니까 졸업을 안 한 상태잖아. 그래서 학부생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학부생. 학부생. 학부생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그리고 나머지 단어들 뭐 vocational 그러니까 뭔가 생긴 거는 익숙하지만 직업적인 뭐 이런 의미니까 직업의 이런 뜻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거든. 그래서 이런 것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lective 같은 게 이제 선택 과목 이건 이제 보통 대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이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자 넘어가자. 144, 145를 보자면 순서 두 문제, 삽입 하나, 주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왜 이게 정답인지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구조독해 패턴을 보자면요. 질문과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자, 처음에 질문으로 나오고 그 질문이 나오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답변이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질문 답변 패턴은요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니에요.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그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됐니?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 뒷받침을 해주는 서포팅 멘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시면 Why must we keep? 왜 우리는 유지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insisting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느냐 대절 이하라고 교육이 is primarily academic in nature in nature는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다.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본질적으로 naturally라고 써도 된다. naturally 자 본질적으로 왜 학문적이라고 계속 주장해야 되느냐라는 거야. 교육이라는 게 첫 문장에서 지금 제시한 게 바로 교육과 학문적인 이 단어가 바로 주요 소재가 되는 거야. 주요 소재.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교육이 왜 학문적이어야 되냐라고 왜 주장하느냐. 그러면 이 첫 문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대충은 알 수 있어. 이 필자는 교육이 주로 학문적이어야 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찬성하는 입장일까? 반대하는 입장일까?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겠죠.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말이잖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인지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자, 한 번 더 나와 질문이. 또 뭐라고 나오냐? Why there? 왜 있냐라는 거야. Hierarchical structure of education. 그러니까 그 교육의 계층적 구조가 왜 있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에 왜 급이 있냐고 쉽게 말하면. 그 급이라는 게 어떤 급이냐? 뒤에 나와 있는데 places academia at the top. 그러니까 그 학부적 세계는 탑에다가 꼭대기에다가 place 두고 예술을 바텀 밑바닥에다가 깔아버리는 이런 교육의 계층적 구조가 왜 존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래 예시가 나오는데 미리 말해줄게. 예를 들어서 우리 문과의 끝판왕 검사라고 해보자. 판검사. 자, 판검사라는 직업이 있고 연예인이 있어. 자, 이 연예인은 그냥 예술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판검사는 학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당연히 연예인보다 판검사를 더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상대적으로 둘을 비교했을 때 얘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니네가 당장 네이버 댓글만 봐도 알걸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학문에 대해서, 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게 급이 나눠져야 되는 거냐? 모든 사람이 다 판검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래야 되는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자면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이 굉장히 짧죠?
추상적으로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은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학습은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 짧은 말이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을 사실상 다 담아낸 함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에서 말한 건 뭐였어? 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학문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학문적인 거는 급을 높게 보고 예술적인 건 급을 낮게 보느냐? 아니 교육에는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학습은 많은 형태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 아니냐. 누구는 학구열적인, 그러니까 학문적인 게 좋을 수 있고 누구는 예술적인 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그치? 많은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마다 배우고자 하는 교육의 형태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딱 봐도 그 얘기하는 걸 거 아닐까? 됐어?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해석 제대로 해도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주제를 찾으라고 하면. 자, 이제 순서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많은 형태가 있다 부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똑같지 않다고. 됐어? 많은 형태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B번이 먼저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했다시피 정답 풀이가 나와 있는데 많은 형태가 있다는 거 그건 뭐다? 같은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다음에 B로 이어지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인 거야. 됐니? 애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왜? 학습에는 많은 형태가 있으니까. 됐니? 그러면은 어떻게 애들이 배우는데 부연 설명 나와줘야겠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바로 이 부분인데 You cannot see them. 너는 그들을 앉힐 수 없다랍니다. 전부 다요. 그 책상 뒤로, 그 교실 책상 뒤에 앉혀갖고요. Dictate information to them. Dictate는 받아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보를 받아쓰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야. 흡수하도록. 그런 뭐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흡수하도록 이제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은 뭐야? 이 내용은 예술에 가까운 것 같아? 학문에 가까운 것 같아? 학문적이야? 예술적이야? 학문적에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바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학문적으로 제대로 하기를 바랄 수 없다고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몇몇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대. 이런 방식으로 잘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식이 뭐겠어? 당연히 앞에서 말한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되니?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자면 A great deal will not. 자, 상당수는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상당수는 뭔데요? 그냥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잘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온 거 확인되니? 모두 똑같지 않아. 만약에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몇몇 애들은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애들은,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잘 못해. 이 얘기 나온 거니까. 이어졌죠? 내용이 이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the letter라는 표현인데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the letter. 여기 이제 제가 써놓은 걸 보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의 예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후자잖아, 후자. 이 후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상당수를 말하는 겁니다. 상당수. 이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앞에서 말한 거는 지금 이 학문적으로 그냥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했을 때 몇몇 애들은 잘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못한다 이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걸 이 필자가 까는 거야 지금. 됐어? 응. 그래서 후자, 이런 아이들의 후자의 경우는 즉 상당수, 즉 다시 말해서 획일적인 교육이 안 맞는 애들. 되니? 획일적인 그런 학문적 교육이 안 맞는 애들은 뭘 선호하겠어? 당연히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선호한다. 이런 게 뭔데요? 몸으로, 뭐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력으로 이런 걸로 배우는 걸 선호한다는 거야.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고 상상으로 배우고 이런 게 뭔데요? 전부 다 학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되니? 그러니까 이 후자 애들은 상당수가 되는 거고 상당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B 내용 다음에 요 A 내용이 먼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자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 예술 쪽,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들,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우고 뭔가 상상력으로 배우는 애들이 그래서 뭐가 되는데 이런 직업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댄서나 달리기 선수나 가수, 배우, 작가 이게 뭐야? 전부 다 예체능 계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첫 내용을 잘 기억해봐. 첫 내용을 보면 왜 우리는 학문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하고 예술적인 부분을 낮게 평가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잖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학문적인 애들을 높게 하고 이 얘네들을 멸시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주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C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그들은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단서가 될 텐데 그들은 분명히 놀라운 사람들이랍니다. 너무나 많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대요. 다른 사람한테. 자 여러분 생각해봐. 판검사가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직업은 아니겠죠? 그렇죠? 어떤 애들이겠어? 얘네들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A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C로 연결되는 거고. 어렵지 않지? 자 어쨌든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애들이지만 We do not value.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value가 동사로 쓰이면 뭐 가치를 두다 아니면 소중히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value는요 cherish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들을 뭐로? as we should.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거 나 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애들인데 왜 얘들은 낮게 보고 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와 이러면서 보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당위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답 풀이를 간단하게 보자면 학문적 교육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필자는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왜 학문적인 게 예술적인 것보다 고평가를 받냐? 이게 의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들을 멸시하거나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의 이들은 이 예술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역시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 것 대신에 미안 잘못 말했다. 자 소중히 여기는 것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그들을 질책해요. 뭐에 대해서? 다른 무리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질책한다는 거야. 즉 대세에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원이가 다음 주부터 학원을 안 나와. 선생님 저 이제 학원 끊게요. 왜? 저 걸그룹 하려고요. 왜 지원이 무시하냐?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무리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곧 무엇이야? 이 글에서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게 뭔데? 학문적인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치?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이 글에서는 학문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배척해버린다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책하는 거지. 뭐야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뭔 연예인이야 막 이렇게 해버린다. 이해돼요? 자,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그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뭐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아래 요지랑 요약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는 이거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자, 요약은 조금 이제 다른 패턴으로 한번 써봤는데요. 뭐 여러분 그 자료에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자, 모든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라고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재라는 게 함축적으로 쓴 거거든, 쌤이. 여기서 말하는 천재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좀 풀어서 생각하면. 승원아, 마무리할 기회를 줄게. 여기서 천재라는 함축적인 단어가 뭘 말하는 거야? 또 하나의 재능이
맞아. 그거야. 잘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분야든 간에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거를 한 단어로 쌤이 천재라고 써놓은 거야.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요 물고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나무를 오르는 능력을 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물고기가 원래 나무를 오르나? 아니잖아. 근데 나무를 오르는 물고기가 있긴 있거든요.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있어요 실제로. 그럼 우리는 되게 신기하고 우와 개쩐다 이러면서 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건 뭐야? 그냥 걔가 특별한 것뿐이야. 그냥 그 자식이 특별한 거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물고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남의 특별함을 가지고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이거는 어법적인 건데 잠깐 하나만 볼게. 이 어프로치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접근하다라는 뜻이잖아. 질문 하나 할게. 어프로치 뒤에 이 접근하다의 뜻일 때 어프로치 목적어야 아니면 어프로치 투 목적어야? 뭐뭐에 접근하다. 어프로치 목적어, 어프로치 투 목적어. 내가 너에게 접근한다. I'm approaching you. I'm approaching to you. 뭐가 맞아? 이야. 감등해야겠는데? 그냥 목적어예요. 타동사야, 타동사. 타동사야, approach. 알겠지? 타동사야. 근데 여기 to 붙었지. 왜 그러냐면 approach가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 명사. 지금 명사로 쓰인 거야. 명사로. 학문적인 접근. 됐어? 명사로 쓰인 거거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로서 뭐뭐로의 접근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의 접근. 알겠니? 이런 차이점. 영작할 때 애들이 많이 들려. 영작할 때. 왜냐면 우리가 어프로치도 봤고 어프로치 투도 봤어. 근데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뭐뭐로 접근하다니까 투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다 보니까 동사 뒤에도 투를 붙이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사로 쓰였냐 명사로 쓰였냐의 차이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어떤 학문적인 접근이죠. 그 학습에 있어서 학문적인 접근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학습 접근 방식들이 요구된다가 바로 이 글의 요약입니다. 사실 앞부분은 그냥 쓴 거고요. 이 besides 이하가 사실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가 중요한 내용. 됐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이거. 자, 이번은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글의 패턴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도입 주제 예시 결론 패턴으로 봐도 되는데, 사실 글을 잘 읽어보면 현상 문제점으로 봐도 돼요. 이 글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부러 다 써놨습니다. 내용을 한번 먼저 보자. 일단 도입부를 보면 정보화 시대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이게 일단 소재가 되는 거고, 사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데, 학교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학교는 그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문제점이 나왔는데, 자, 오랜만에 하는 거라 니네가 기억 못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해볼게. 우리 구조독해 패턴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루는 경우가 있어. 자, 이랬을 때 내가 어디가 주제라고 했었지? 어디가 주제야? 현상, 문제점, 해결책 중에 뭐가 주제야?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했을 때 해결책이 주제야. 여기가 주제야. 자, 그런데 해결책이 안 나왔어. 여기서 끝났어. 그냥 문제점만 쭉쭉쭉쭉 나열해. 어디가 주제야? 당연히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야. 되니? 이렇게 되는데, 이 글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가 구조독해 패턴에 써놨다시피 이 글에 해결책이 안 나와 있어. 해결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냥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문제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되니?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재진술하는, 말 그대로 이제 문제점을 재진술하는 부분이 결론 파트에도 나오기 때문에 변형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은 문제가 바로 이런 지문입니다. 아까 이제 내가 내신 대비할 때도 되게 많이 말했던 건데, 이렇게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 바로 빈칸으로 내기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죠. 오늘 여러분이 데일리에서 풀었던 2번 문제가 바로 그런 패턴이었지. 됐니?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사회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due to 뭐 때문에 the evolution이니까 어떤 진화, 진보가 되겠죠. 자, 뭐에 대한 진보냐면 of a global economy and advances in technology. 그러니까 기술에서의 진보 그리고 세계 경제의 진화 때문에 사회가 급격하게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로 본 게 있다. 변화하기 때문에 아니다. 변화함에 따라 이해합니다. 변화함에 따라 학교는 계속해서 기능을 한다랍니다.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한대요. 그럼 그냥 할 때겠네? 미안하다. 3번 바뀌었어. 그냥 뭐 할 때. 함에 따라는 말이 안 맞네. 사회가 그렇게 변화할 때 학교는 똑같이 기능을 한다는 거야. As they did 100 years ago니까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첫 문장이 도입부지만 핵심 소재는 다 말하고 있거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사회는 변화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학교는 어떠냐는 거야. 학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됐니? 기술력이 이제 증가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지만 학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학교는. 그럼 학교에 뭐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조금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도입부가 안 끝났어요. 이어서 보시면 학생, 교사 그리고 지도자들은요 변화하고 있답니다.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서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y in the real world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기술 확산이라는 뜻이야.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의 확산의 결과로 변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변하고 있대. 학생, 교사, 지도자들 전부 다 변화하고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이어서 볼게. 우리의 정보화 사회라고 보면 되겠죠. 정보 사회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대요. 자, 갑자기 막 학교 얘기 나오다가 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미리 말하면 지금 얘네가 이 어떤 세계의 기술 기술 확산으로 인해서 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 교사들, 이제 지도자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왜 변화해야 되냐면 그 이유를 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정보 사회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인데 효과적으로 뭔가를 처리하고요, 사용한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사용할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랍니다. In the fac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에 직면해서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했어. 근데 당장 내일부터 그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는 불확실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 최근으로 따지면은 코로나 사태 생각하면 돼.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보라고 했지만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정보 같은 거를 잘 수집하고 사용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요즘 사회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하던 대로만 하는 사람은 요즘 사회에서 쓸모없다라는 거야.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즘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플렉서블한 사람이라는 거야. 유연한 사람이라는 거야. 굉장히.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지. 됐어? 자, 근데 이게 주제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변화해야 되는 거 다 좋아. 알겠는데 근데 이게 방금 여태까지 말한 게 약간 역설적인 걸 제시합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뭐 때문에 역설이냐면 학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 학교라는 개념이 뭐로서의 개념이냐면 전통적인 공장 모형이래요. 교육의 공장 모형이랍니다. 이 교육의 공장 모형이란 건 뭐 말이냐면 우리가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학교잖아요. 그렇잖아. 물론 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연예인들이 다니는 소속사도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 교육을 받을 테니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는 당연히 학교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니?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의 공장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어쨌든 그런 학교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떠냐면요 바로 부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live up to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live up to가 뭐뭐에 부응하다는 뜻이다. live up to. 참고로 명사 쓴다 뒤에 전치사야. 그래서 이게 뭐뭐에 부응하다는 뜻이야. 뭐뭐에 부응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써놨으니까. 이번 내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기말고사 할 때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가. 자, 근데 뭔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야. in 붙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incompatible with 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뭔가에 부합하지 못하다, 뭔가에 부응하지 못하다. 그래서 is not living up to라고 써놓은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뭐에 부합하지 못하냐면은 the evolving demands of the information age. 이 정보화 시대에 그렇게 그 진화하고 있는 요구사항 이거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설적이라는 거야. 아까 초반에는 뭐라고 했어? 학교가 변화가 없다라고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잖아. 학교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으면서 이제 막 학생들도 변하고 교사도 변하고 다 변하고 있는데 학교라는 이 기관이라는 개념은요 뭔가 그 전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식료품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식료품점. grocery store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 쌤이 한 8살 때 내가 한 8살 때 식료품점의 개념은 뭐에 가까웠냐면은 슈퍼마켓에 가까웠어. 슈퍼마켓.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있잖아. 그때 슈퍼마켓도 이렇게 써있어. 슈퍼마켓이라고 써있어. 이렇게 막 동네 가보면은 이 캔도 이렇게 꺾여 있어. 슈퍼마켓 이렇게 돼 있어. 그런 간판을 보면. 근데 어찌됐든가 내가 한 8, 9살 때 식료품점의 개념은 이거였어. 슈퍼마켓의 개념. 내가 한 중학생 때쯤 됐을 때 이제 편의점이 많이 생겼어. 편의점. 그 다음에 내가 한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던 것 같다. 내가 대학생 때쯤 됐을 때 이제 나온 게 막 이마트, 뭐 홈플러스 막 이런 게 나온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개념이 이렇게 약간 변화가 된 거죠. 됐니? 개념이 변화가 됐어. 식료품점이라는 큰 틀에서. 근데 학교가 변했냐고. 학교는 변하지 않았어. 학교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이런 세세한 거 말고 선생님들 바뀌었죠. 학생들 바뀌었죠. 지도자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지만 학교라는 이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다닐 때나 니네가 다닐 때나 아니 심지어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다니던 그 세대랑 비교해도 학교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뭐 때문이다? 이 정보화 시대에서 뭔가 그런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학교라는 개념이 그거랑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한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면 안 맞을까? 이거는 뭐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한번 그냥 예상으로 쌤 예상으로 한번 말해볼게. 식료품점은 이 변화가 가능한 게 뭐냐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부 다 자동화가 됐어요. 이런 애들은요. 식료품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옛날에는 이런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은요 뭐 바코드 찍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물건 갖다 주면은 500원 이렇게 말을 해줘. 사장님이 말로 해줘. 말로 뒤에 가격 다 써있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편의점 들어서면서 이제 바코드로 막 찍기 시작하고 이제 대형마트 나오니까 어떻게 돼? 그냥 이제 대형마트 가서 물건 살 때 그 카트에다가 잔뜩 실어갖고 이게 다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밟으면 잉 하고 이렇게 계산되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다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변화된 시스템인 거잖아. 근데 학교라는 거는 결국에는 교육의 장소야. 교육의 장소. 근데 이 교육하는 것 자체가 변했냐고. 100년 전이나 지금 변화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근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변화는 있어. 예를 들어 너네 혹시 그 OHP 필름이라고 아냐? 모르냐? 아니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네. 아이씨. 그 옛날에는 이 프로젝터가 없었어. 내가 초딩 때는. 그래서 OHP 필름이라고 했고 이런 기계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조명을 쏘는 게 있거든. 그러면 OHP 필름 그
전용 그 필름이 있어. 그럼 그걸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이제 빛이 이제 반사돼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로젝터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변화는 약간 있었겠지. 그런 거. 근데 그래서 학교가 이런 식으로 변했냐고? 그건 아니잖아. 학교는 학교지. 완전 이해됐죠? 그러면 이 정도 설명했으면.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가보자. 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죠. 자, despite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인데 얘가 여기까지 이어지겠네요. 콤마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수십 년간의 국가 그리고 주 그리고 지역적인 장려랍니다. 뭐에 대해서 장려를 했냐면요, 기술의 교육적, 그러니까 기술을 교육적 사용에 대해 기술의 말이고 그냥 기술의 교육적인 사용에 대한 장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을 좀 교육 쪽에다가도 좀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장려를 한 거죠, 여기에서. 근데 그런 장려에도 불구하고 교실 관행이랍니다. 교실 관행, it must go. 그럼 여기서 교실 관행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 수업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오프라인 수업.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딱 그거 말하는 거지 않을까? 교실 관행이라 했으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교실 관행이 has changed a little,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From that of the mid-20th century.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그 이제 교실 관행으로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바로 볼게요. This challenge, 이러한 도전은요, is compounded. 이 compound가 원래 혼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문제에 의해서 혼합된다 보다는 약간 의역한 거야. 심화된다는 건요. 이 문제에 의해 심화가 된답니다. 어떤 문제들이냐? 이런 문제들이요. Related to aging infrastructure. 그러니까 노후화되는 인프라, 그런 이제 기반 시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나, 그리고 어떤 재정 지원에 있어서의 불공평함, 그리고 어떤 표준화에 표준화에 대한 세계적인 집중, 세계적인 주목. 그러니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들에 의해서 이러한 도전이 심각해진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쉽게 말하면 학교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술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를 약간 뭐 문제점이라고 삼을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챌린지 막 이런 단어 썼잖아. 챌린지라고 쓰고 막 이슈 막 이런 단어 쓰고 했으니까 문제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문제점 외에 해결책은 전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류의 글이 되겠고요. 이 글의 소재는 정보화 시대의 학교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정리를 해보자면 정보화 시대에 사회와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 학생들의 요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학교가 그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맡고 있다라는 게 이 글의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주제로 적절한 거를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정답을 몇 번을 했어요 혹시? 2번에? 자, 승원아, 답 몇 번으로 했어? 맨 처음에 2번 했는데 틀렸다고? 성범이 몇 번을 했어? 5번? 그래? 재은이는? 5번 했어? 네, 정답 5번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거 그대로 나왔죠? 정보화 시대에 학교가 직면한 도전, 문제점이라 해석해도 돼요. 여기서는 도전이라 해석 안 해도 돼. 문제점이라 해석해도 돼요. 문제점들. 그 문제점이 뭐였어? 변화가 없다, 이거죠? 변화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1, 2, 4번은 아예 말이 달라갖고 이 체크한 부분이 있죠. 체크되어 있는 부분. 요게 틀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없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3번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교실 수업을 보조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적인 보조 기구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비슷하죠? 이 본문의 내용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보조기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보조기구가 아까 말했다시피 프로젝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내가 아까 말했던 OHD 필름이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학교가 변화가 되지가 않으니까, 기술은 발전하는데 학교라는 개념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이제 바로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5번이 되고 이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주제문 요 부분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긴 약간 추상적이고 이 다음 문장까지 읽으면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